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고온기 때는 가뭄 피해가 되게 심합니다. 이파리 연면적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그라들고 마르게 돼버리면은 아무래도 이 밤나무는 다른 과수보다도 햇빛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에요. 그리고 엽 손실이 있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파리를 두껍고 윤기 나고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기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거기 산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죠. 바로 요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칼슘하고 밤에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칼슘 부족 증상을 위에서 열매나 아니면 이파리를 보고서 많이 느끼지만은 거기서 이파리에서 칼슘 장애가 나와서 갈변되게 되면 있잖아요. 벌써 뿌리는 있잖아요. 뿌리 끝은 벌써 갈변이 더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가 가다가 멈춰버려요. 뿌리가 갈변되어 있으니까. 특히 여름에는 산에 올라가 보면은 헉헉거릴 정도로 지온이 열받아가지고 되게 심하고요. 특히 서양으로 돼 있는 서양 쪽으로 늦게까지 지는 해까지 다 받는 데는 땅의 온도가 30도가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데는 건조 피해가 되게 심합니다. 나무도 갈라져 마르고 이파리 오그라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미리 칼슘에 대한 공급을 잘 해주는 게 또 비결이에요. 뜨겁다 생각이 들게 되면 뿌리고 나방약을 뿌릴 때 그때는 칼슘 약재를 뿌려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뿌리느냐? 그 앞에 킬레이트 칼슘이라고 킬레이트라고 써 있는 게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뿌렸을 때 이파리로 90% 이상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팔리는 거 보면은 킬레이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10%밖에 안 돼요. 10%. 나머지는 뿌려도 한 60%, 70%밖에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여름에 뿌리가 더 고사하고 이파리가 갈변되고 오그라들고 찌그러들고 그 장애가 많이 나오면서 생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을 하든 일반 재배를 하든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최상품을 만들 때는 자재를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칼슘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칼슘은 킬레이트가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밀가루처럼 되는 수화제 소용이 없습니다. 물약으로 된 거 중간급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맥심 커피처럼 입상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칼슘을 선택을 했을 때가 흡수력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대유에서 나오는 업그레이드 칼 이런 것은 구연산 칼슘입니다. 다음에 질산태 칼슘도 있는데 실제로는 밤나무에 제일 흡수를 많이 하는 성분은 초산태 칼슘입니다. 자, 이제 만약에 또 여러분께서 요소비료를 좀 줘야 되겠어, 뿌려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들 요소비료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땅에 깔리게 되면은 다른 비료 성분 흡수를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 중에서 칼슘하고 붕소를 흡수를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조직은 늘어났는데 요소비료가 막아버리다 보니까 못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병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을 뿌리는 시기, 날짜를 정할 때는 그 다음날 내가 비료를 준다 생각을 하면은 추비를 준다 생각하면은 그 하루 전날 여름에 뜨겁기 때문에 저녁 때 나방약재하고 칼슘을 섞어서 주면은 내병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조직이 되게 튼튼해집니다. 그러면서 벌레가 덜 달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이 동계 쪽에 친환경 쪽을 강조를 할 때 이 병이 곰팡이 때문에 거기 생기지만 세균병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유황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유황성분. 그런 제품을 제대로 안전하게 사용했을 때는 첫 번째 유황으로 있잖아요. 병만 잡는 게 아니고 껍질이 약한 진딧물이라든가 응애라든가 총치라든가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황냄새를 맡으면은 벌레들이 안 달라듭니다. 확실히 벌레가 없어요. 그리고 유황이 들어가면은 생육 끝에까지 결실 상태가 그렇게 좋아집니다. 고추밭에 지금까지도 서리가 오건 말건 고추가 엄청나게 매달려 있습니다. 충실합니다. 그걸로 건고추에서 장을 담궈 보면은 윤기가 틀리고 맛이 틀려집니다. 자, 우리는 이파리 장애가 끝까지 없도록 나가야 되고요. 이걸 할 때 비결은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결국은 칼슘 유황 비료입니다. 남해역에서 나온
칼슘 유황 비료는 다른 일반 석회 비료에 비해서 칼슘의 흡수력이 130배가 높으면서 끝까지 위로 올라가 주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거하고 위에서 뿌려주는 그 흡수가 잘 되는 칼슘하고 결합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장애가 없어져요. 자, 또 가뭄이 됐을 때도 야, 비가 오는 걸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그 비가 많이 왔죠. 논콩을 심으시는 분도 있죠. 또 전남에 가면은 저쪽에 가면은 논에다가 고추를 좀 많이 심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추밭에서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두둑까지 물이 출렁출렁 거리더라도 있잖아요. 이 상태가 되더라도 고추가 시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약을 뿌리실 때 있잖아요. 붕산이라고, 붕산, 영양제로 나오는 500g짜리 농협에서 팔고 있는 붕산.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3,000원에서 한 3,5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거를 미리 약을 할 때마다 물 한 말에 5g 정도만 넣어가지고 주게 되면은 절대 시들지가 않습니다. 왜 병이 생기고 그러느냐? 밤이 영양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밤송이를 가시가 있는 게 있잖아요. 속에 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이 따내지 못하도록 가시를 그렇게 세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영양분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모양도 잡아야 되고 성숙하면서 껍질도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우리가 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주다 보면은 밤은 많이 착과가 됐어요. 근데 못 주다 보면은 이 밤나무가 선택을 하는 것은 있잖아요. 자기 뿌리 끝에 있는 몸속에 들어가 있는 붕소하고 칼슘까지도 끌어당겨 가지고서 밤송이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빼앗긴 뿌리 끝이 물러지면서 썩을 때 역병이 들어오고 위에선 탄저병이 생기는 겁니다. 붕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붕소는 우리 작물에서 뿌리 골무라고 그럽니다. 뿌리에 골무를 씌운 것처럼 비료를 갑자기 많이 줬을 때도 얘들이 뿌리를 보호하고 물이 없을 때도 뿌리를 보호하고 과습될 때도 이 공기순환이 안 돼가지고 뿌리가 물러줄 때도 그걸 보호해주는 기능이 탁월합니다. 그걸 주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밤이 이 속에 알맹이가 있잖아요. 붕소의 기능이 영양분을 분비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그것이 곧바로 열매로 이동시키는데 명령을 내리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은 이 밤나무 가지가 너무 높게 자라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동 기능이 없어가지고서 못 가다 보니까 여름에 후덥지근하고 그럴 때 이걸 이동을 못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올라가는데 웃자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붕소를 주면은 품질과 저장성과 나무 물르지 않게 하는 최고로 기능을 다 발휘합니다.